안녕하십니까? 무역실무TV 강다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무역계약 체결 절차 및 법률적 특성입니다. 일단 무역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제가 쉽게 아주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바이어를 먼저 만나야겠죠. 이제 그거를 바이어 발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어를 만나게 돼서 이 바이어랑 거래하고 싶다. 그러면 거래 제의를 해야 합니다. 거래 제의라는 거는 저랑 거래를 하시겠습니까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걸 전체를 그러니까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만나는 거를 청약의 유인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다 끝나면 그 다음 단계가 청약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영어로는 오퍼라고 하는데 청약이란 말을 하니까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청약이란 얘기는 이거예요. 계약을 청한다. 그래서 청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약을 청했어요. 저랑 계약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이거는 계약의 성립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계약의 성립이 아니고 당연히 이거는 계약의 체결이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청약이 있으면 승낙이 있어야지 계약이 체결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승낙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청약은 저랑 계약을 하시겠습니까? 승낙은 네. 요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얼핏 비슷한 게 청원하고 청원에 대한 승낙이라고 보시면 돼요. 청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아무런 대꾸가 없다. 그럼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념을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 표시고요. 승낙은 청약의 내용에 동의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승낙을 할 때 그 청약한 내용 그대로 조금의 변경도 없이 승낙을 해야 된다 하는 게 밑에 보시면 경상의 원칙, 미러 임시 유리입니다. 그래서 변경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카운터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청약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상세하게 말씀드릴 때 그때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아무튼 청약을 하면 반드시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개 다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면 청약을 하는 사람이 수출상일 수도 있고요. 수입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청약을 하는 사람들은 저랑 계약을 하시겠습니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약하는 분들은 유효기간, 그 계약, 청약서, 즉 계약, 청약서를 계약서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유효기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그 유효기간 내에 승낙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소리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청약을 만약에, 오늘 했다, 열흘 뒤다. 그럼 열흘 안에 승낙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그 기간 안에는 청약한 사람을 청약자라고 부르는데 그 청약자가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취소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법적인 용어로 취소 불능이라고 합니다. 즉 뭐예요? 하실 때, 처음에 하실 때 잘 하셔야 된다. 그렇다면 승낙은 예를 들어서 그 기간 안에, 유효기간 안에 승낙을 했어요. 승낙자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승낙하고 나면 그 내용을 돌이킬 수 없으십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 좀 그렇겠죠. 만약에 이게 돌이켜야 될 상황이 있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하나의 단서가 붙어요. 어떤 단서가 붙느냐? 청약하고 승낙 다 내가 일방적으로 승낙한 사람, 청약한 사람이 변경 또는 취소, 수정 같은 거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상대방이 예, 그래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허락을 해주면 변경, 수정, 취소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취소 불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왜 그렇게 됐느냐? 계약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당사자 자체 원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렇다. 법률적인 용어가 좀 어렵긴 합니다. 자, 그리고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느냐? 둘 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도달했을 때 상대방한테 그러면 요 전체가 다 뭐가 되느냐? 법정의 구성력, 즉 법정의 테두리 안에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승낙을 하시게 되면 그럼 앞에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승낙을 할 때도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떠한 방법이냐? 첫 번째가 그냥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플리스 컨펌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컨펌
이라고 해주던지 아니면 억셉턴스라고 잘 얘기 안 하긴 해요. 실무에서는. 그래서 아무튼 어떠한 의사표시를 해주는 거. 두 번째는 당연히 계약서에 사인하는 거, 서명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고,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만약에 외상일 경우가 있어요. 외상일 경우 두 번째 목표 말씀을 드리면 매수인의 외상 거래를 요구한 청약인데 수입자가 외상을 원할 때 수출자가 대꾸도 없고 사인도 없고 그냥 아무런 얘기 없다가 자 물품 만들었어요 선적합니다 하면 계약의 성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실무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오래 거래된 관계에서 있죠. 계속 꾸준히 루틴하게 나갈 때 그때는 수출자 입장에서는 얘가 또 오더를 했구나 그럼 나는 실어서 내보내는 거 이런 식으로 진행될 때 외에는 잘 사용이 안 되고요. 첫 번째 3번의 첫 번째 보시면 어, 매도인의 판매 청약에 대해서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선수금, 송금, 신용장 발행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내용이냐면 만약 예를 들어서 수출자가 계약서를 만들어서 보내죠. 그러면 수입자가 아무런 대꾸도 없고 아무런 사인도 없고 갑자기 선수금을 보낸다. 혹은 신용장을 발행해서 보내면 이거는 계약의 성립으로 봅니다. 그래서 1, 2번은 서명하든 뭐 어떤 걸 하는 거지만 3번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의사표현을 행동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3번의 첫 번째 있죠. 매도인의 판매 청약, 선수금, 송금하고 신용장 발행은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약을 성립하게 될 때 계약서 양식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시면. 그래서 개별 계약하고 포괄 계약을 보시게 되는데 지금처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게 이제 개별 계약이고 포괄 계약은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고 이거는 실무에서는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포괄 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1년, 아니고 5년, 10년 이렇게 해서 아주 크게 하는 계약서예요. 그래서 계약서에 어떻게 되냐. 아티클 1, 2, 3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거는 사실 법적 용어들이 정말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같은 경우는 변호사들한테 전문 변호사한테 상의해서 하시고요. 그래서 거의 제가 이거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있는데 책 수준이에요. 책 수준이.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건 전문적으로 정말 국제법을 공부한 사람들의 그러한 뭐랄까 조언은 좀 그렇죠. 의뢰를 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계약은 개별 계약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판매 청약 그다음에 또는 매수 청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보시면 수출자가 계약서의 형식을 빌어서 청약을 하는 거를 셀링 오퍼라고 해요. 수출자가 청약하는 걸 그리고 수입자가 청약을 하는 거를 바잉 오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출자가 청약하는 계약서 서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프로포마 인보이스하고 오퍼시트가 있고 수입자가 계약서 형식으로 청약하는 게 퍼체스 오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상은 프로포마 인보이스 중에서 PO라고 얘기하고 또는 오파시트 둘 중에 하나를 발행해서 보내면 되고요. 수입자는 퍼체스 오더인 PO를 발행해서 보내면 된다. 그래서 수출상이 계약서 형식으로 PI를 만들어서 보내든지 수입상이 그냥 PO로 만들어서 보내든지 이렇게 하는 걸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릴 거는 요거 개별 계약 그리고 실무에서는 99% 이상 다 이걸로 계약을 체결하니까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전부 다 계약의 성립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걸 한 장으로 보시는 게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해외 바이어 발굴하면 그 다음에 거래 제의를 하죠. 그리고 거래 제의를 해서 서로 의견이 조율이 되면 청약을 하죠. 그럼 청약을 하면 상대방을 승낙을 합니다. 그럼 계약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엔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계약서는 어떠한 형식으로 만드느냐, 바이어가 만드냐, 셀러가 만들어서 보느냐에 따라서 셀링 오퍼냐, 바잉 오퍼냐라고 부르고요. 셀링 오퍼는 두 가지가 있어요. PI 오퍼시트 그리고 바잉 오퍼는 PO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포괄 계약은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말씀드렸죠. 요거는 전문가한테 상의해서 하셔라. 자, 그리고 법률적인 특성을 좀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PI, PO, 오퍼시트는 다 이런 법률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유상계약이라는 얘기는 무상의 반대말, 돈을 받죠. 그래서 반을 수반한다. 돈을 수반한다. 라고 해서 유상계약, 반드시 유상계약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쌍무계약은 서로 의무, 채무를 부담한다.
여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결제 의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출상은 당연히 돈 받았으니까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요. 수입상은 물건을 샀으면 돈을 줄 대금 결제 의무가 교차한다. 이거 외에도 하나씩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이거 나중에 차차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은 물품 인도 의무 외에도 무역 서류를 전달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매수인은 돈 줄 의무 말고도 물건을 샀으면 물건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물품 인수 의무라고 또 부르는 게 있습니다. 낙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약을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승낙.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계약의 성립이 아니다. 그래서 낙성 계약이다. 불요식은 계약서는 일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아요. 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까처럼 확실하게 근거 서류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또 남길 때는 가능하면 음, 무역 아까 앞에서 보신 그 계약서 형식으로 만들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분은 웬만하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증거 자료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요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서식으로 아까 보셨던 그 서식 양식으로 좀 만들어서 보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 실무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좀 더 자세한 게 알고 싶으시면 나중에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 뭐 여기도 연락처 있으니까 연락을 해주시고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이제 그 무역 계약의 세부적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